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여러가지 뉴스들하고 비트코인 예측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알트코인에 관한 거는 제가 당분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사적인 뉴스랑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바이낸스에서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어필을 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어떤 그런 기술에 관해서 어필을 요즘에 하는데, 바이낸스 측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대요, 바이낸스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영지식 증명 기술로 인해서 개인의 신원 인증, 신원 보증의 어떤 그 확인 절차를 제외하고도 서로 쌍방 간에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G캐시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영지식 놀리지를 사용하는 많은 코인들이 있죠. 호라이젠도 있고, 그리고 코모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코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채용해서 하는 게, 그리고 하다못해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채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윈불 기술, 그 기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채용한다 그랬죠. 라이트코인에서 채용한다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익명성 코인 투자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이틀 안에, 길게 가야 3일 안에 이제 결정된다고 저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50대 50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측면이고, 알트코인이 조금 더 커플링 장세로 갔을 때 비트코인 상승세보다 알트코인이 조금 더 가파르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데, 이거는 문 오버로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인플루언스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3,000달러까지 상승을 며칠 내에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이제 도널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8,200달러까지 하락을 할 거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개개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틀리고, 그리고 매수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하락할 경우 마이너스 10% 정도 까진다는 생각으로 손절매 라인을 잡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9,000불 때까지 떨어질 거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상승장에 거는 기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바라보는 기대점이 더 많아. 그래서 도미넌스가 65 언저리가 맥시멈이라고 보고, 거기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 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4개 정도 되는 알트코인 종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베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잠자리에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로 지금 너무 많이 알트코인들이 까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측면, 그리고 여러 제가 아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측면은 약간 그쪽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며칠 내에 지금 이 강아지 2마리가 서로 팽팽하게 지금 테니스공을 한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팽팽한 신경전이 며칠 내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출금이 10일 날부터 빗썸 거래소에서 이제 된다고, 허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두리가 몇몇 개 코인은 계속 있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가두리 치면서 어떤 장난피는 어떤 그런 장세가 계속 있었어요. 펀더멘탈이 있거나 호재성 기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펌핑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조만간 12일을 전후로 해서는 분명히 이런 가두리 장세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하고 관련된 국내 어떤 감사원에서
감사를, 거래소 감사를 금융권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는 걸로는 15일 날부터 진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두리를 풀어주는 어떤 그 계기로 전향돼서 지금 빗썸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빗썸에서 가두리를 풀면 분명히 알트코인의 정상적인 어떤 시세 형성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대상이 됐던 게 베잔트하고 펀디엑스. 이게 해서 입출금이 재개되는 게 2019년 7월 9일 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재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출금이 열어주는 게 10일 날부터죠. 그래서 10일 날을 기점으로 저도 많은 시세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었고, 중국 인민은행 연구소장이 CBDC 개발 공식 추진.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인민은행, 중국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이죠. 중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발행하겠다. 어떤 그거에 관해서 공식화해서 오피셜한 내용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위에 상부에서 의견 제시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밑에 있는 국민들은 그대로 다 쫓아갈 수밖에 없어. 반기를 못 들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리바바라든가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엔트파이낸셜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알고 보면 저는 분명히 공산당 중국 중앙정부의 자금하고도 분명히 엮여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내가 코인도 한번 투자해보면 사라지지 않을 코인을 제가 자기 자신이 잘 찍어서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률도 짭짤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코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방적으로 보기보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보시면 한국 정부에서 이제 결국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 주택시장 파장이 클 듯이라고 나왔어요. 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딱 도입을 하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인상 사업을 축소시키겠죠. 네. 전국에 있는 어떤 공공택지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매입도 안 할 뿐더러 점점 줄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입사원도 많이 안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10개라고 봤을 때 6개에서 7개 정도는 해외 건설사 위주로, 건설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국내 아파트 신규 분양에 관해서 이제 집중돼 있었는데 그것도 서서히 줄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부 특수지역, 서울 요지에 있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을 분양하는 거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주택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근데 상승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국내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부동산을 사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만 경매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미온적으로 그냥 스테이블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 인하 약발이 이어질까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이 대목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아마 아시겠지만 원래 IMF 총재예요. 근데 이분이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의 차기 수장으로 내정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정책 기조에 관해서 똑같이 아마 나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라가르드 총재가 암호 자산에 관해서, 암호 화폐에 관해서 되게 옹호하는 어떤 그런 발언,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보면 ECB 차기 수장으로 이미 내정됐기 때문에 유로화하고 분명히 저는 연결해서 암호화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네모칸 침대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번져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에 단기적으로 휴전협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반기로 밀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의 기업이든 중국의 기업이든 잠깐 숨통을 살짝 튀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꺼내지 못한다고 연준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거기에 명분을 둬야 되는데 그거를 뒤로 밀어놨어.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갑자기 폭락 장세도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반기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연준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거기에다 베팅을 걸고 목을 걸었었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 내용을 10일날 만약에 발표를 하면 미온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금리 인하 카드를 스탠스를 취했는데 액션 취하는 거를 하반기로 밀어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장세는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미온적으로 슬금슬금 하향할 수밖에 없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그러나 암호화폐 장세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쪽에 빼앗겼던 여러 가지 바톤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단 한번 드려본 거고, 이거는 쿠팡이 왜 일어나, 대놓고 초소형 몰카 판매 논란, 이런 내용을 네이버에서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견제하는 어떤 그런 추임새가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페북 이용자 예금 10%만 옮겨도 2,000조 원 썰물이다. 금융위원회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리브라 가동 시 은행권 지불 능력 급락 등 우려. 그러니까 뱅크런을 걱정하는 전통적인 금융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없는 상태야. 그리고 저축도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안 해. 그럼 그 상황에서 리브라 쪽으로 많은 현금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현재에 있는 많은 금융권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권들이. 결국에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상통화 리브라 구조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리브라 코인이 나오면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가 결국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우리 고객이란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송금인이 우리 암호화폐 지갑에서, 모바일폰이나 컴퓨터에서 암호화폐 지갑에서 리브라 블록체인이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거쳐서 상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도 전자지갑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중간 단계 역할, 중간에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게 리브라 코인이지, 이게 처음부터 끝에를 다 독점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브라 코인이 이제 내년 초반에 나온다, 어떤 그거에 관해서 지금 뭐 여러 어떤 금융 매체나 정부 기관에서도 되게 말이 많잖아요. 승인해준다, 승인 안 해준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미 처음에 탄생했을 때부터 이미 승인을 위해서 벌써 이미 진행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도 분명히 리브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더 많이 각광받으면서 쓸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리브라 코인이 거기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이 조커버그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결국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이런 가상 현실 도시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추가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친구한테 좋아요 표시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친구한테 리브라 코인을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내 코인에 있는 SNT가 리브라 코인으로 변환돼서 친구한테 상품이나 쿠폰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어떤 그런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게 범상용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5G 어떤 그 망이 지금보다 보편화되고 그런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도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24시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상태에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사람이 만나고 물건을 주고받고, 물건을 제가 말씀드린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근데 물리적인 거는 또 다른 어떤 그 물류망이나 통신망이 그거를 대체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가 되게 많이 궁극적으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산업들, 로봇이 많이 창궐하는 산업, 인공지능이 많이 창궐하는 어떤 그런 시절이면 우리 인류가 직업을 많이 잃긴 하겠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이런 게임 안에 들어가서 배팅을 하고 거기서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코인을 얻을 수도 있고, 예전에 아마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레디 플레이 원인가?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면 오바한다, 생뚱맞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거에 성장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무형적인 거에서 어떤 가치 추구를 하고 가치 교환을 하고 그런 사회로 사람들을, 대중들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 될 수 있어. 여기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보험료 낸다. 데이터 여기 보시면 DB 손해보험이 업계 최초 도입한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계속해서 다른 금융업체들이나 어떤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먹어가고 있는 현재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정도에 아마 알아야 되고, 이것도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전세계 금융 안전성 해칠 수 있다. 여기서도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동향 보고서, 자금 세탁 투자 변질 우려. 여기서도 좋은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해외 유수의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다 좋은 얘기는 안 나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공청회까지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다 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로페이 확산에 힘 보태는 프랜차이즈 업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제로페이는 한국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로페이를 먼저 해서 포장도로로 깔아놓고 거기 위를 달리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화폐들 있죠. 리브라 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사고 계신 그런 코인이든, 결국엔 이 포장도로를 통해서, 제로페이 확산됐다는 어떤 이 포장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에서 봤을 때는 막는 거다, 그리고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런 측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제3 인터넷 은행 인가 절차 이달 시작한다, 연내 결론이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토스뱅크에서 허가해달라고 승인 신청을 냈는데 이번에 캔슬 맞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상반기 예비 인가와 비교해 준비 기간이 한 달 늘었는데, 이는 상반기 인가를 신청했다 탈락한 토스에게 새 주주를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주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거대 자본이, 다국적 기업의 자본이 토스하고 뭉쳐서
정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내면 허가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대상도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스와 키움은 예비 인가를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과연 누굴까요? 여기서. 예비, 그러니까 새 주주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거대 자본을 가진 블록체인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이 아닐까요? 카카오뱅크는 분명히 아닐 거고 이미 있으니까. 네이버도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고. 그래서 빗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빗썸이 본인들은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빗썸하고 관련된 금융권이 분명히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행, 이재용, 누구 만나나, 스미모토, 아베 기업 후보군, 손정희 회장이 국내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죠. 다른 나라로.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다 수출 안 하겠다. 반도체 마무리되는 겉에 마지막에 이제 처리해서 마지막에 코팅하는 용액에 관해서 90%의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일본인데 그거를 수출 안 하겠다. 너네들한테 그걸 안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또 이상하지 않으세요? 손정희 회장이 왔다 가셨는데 바로 그런 일이 터졌어. 그 얘기는 이재용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님하고 밀담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단 얘기거든요. 제가 보는 측면에 우리 국민은 서로 한일 간에 분쟁이 어쩌느니 뭐 불매 확산이 어쩌느니 하지만 이들은 뭔가 서로 간에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연 10% 적금 특반 SBI 저축은행 모바일 뱅킹에 줄 섰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 10% 정기 적금을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판매하겠다는 공지에 SBI 저축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 사이다에 수많은 고객이 몰리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10%나 준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SBI 저축은행이 프로모션으로 내건 상품은 연 10%라는 고금리 정기 적금이다. 선착순 5,000명에게만 판매되며 1인 1계좌, 월가입 최대 금액은 10만원 혹은 주당 2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암호화폐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SBI 저축은행에서 특판으로 이번에 내는 프로모션으로 내는 이 상품에 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요. 10%면은 아마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서 최고로 많이 이자 지급을 해주는 걸걸요. 이 정도면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시사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암호화폐 관련해서보다. 근데 암호화폐 관련한 내용은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몇 차례 걸쳐서 드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한 거는 일단 장세가 2, 3일 후에 돌아갈 때부터는 제가 다시 그때부터는 픽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할 건데, 전망을 할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러기에는 비트코인 장세가 아직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뭐해.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언급을 좀 약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